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국민의힘 그 유력한 대권주자 한동훈 대표에게도 변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줄곧 반대의 뜻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성재준이 형,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3자적 관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왜 본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입장을 내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또 다시 당정 갈등의 또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놓고서 저렇게 이제 제3자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차피 본인은 그러나 본인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네. 이렇게도 많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사면 복권은 뭐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유 권한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네. 그리고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삐딱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이러면 이거는 각을 세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자가 말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느냐라고 묻자 거기서 즉답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네. 근데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으로 또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뭐 따로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통령과 각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각을 세워서는 얻을 게 없지만 소신을 지켜서는 얻을 게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고 네. 당원들의 눈높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당원들이 만약에 A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A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다. 그거는 소신을 지키는 것이지 각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A라고 생각했는데 B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한 명의 어떤 그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거를 각을 세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악의적이라고 보고 각을 세워서는 얻을 게 없지만 소신을 지켜서는 분명히 얻을 게 많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아주 간결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을 세워서는 안 되겠지만 소신은 지켜야 될 것이다. 자, 최재원 기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10,000개 정도 글이 올라왔는데요. 모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복권 제가 직후에는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탄핵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까지 확산이 되면서 화살이 옮겨붙은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 수만 늘려준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른바 트로이 목마 역할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다소 원색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덧셈 뺄셈을 해보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복권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 되려 야권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본부 부총장 그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훨씬 편할 수가 있죠.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소위 확장성 이런 것들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새로운 변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대로 고정적으로 대선까지 간다. 후보 구도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한동훈 그렇죠. 이건데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의미 있는 어떤 지지율이 나오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포텐셜이 확인이 되고 이러면은 변동이 오거든요. 저는 뭐 되게 좀 아쉬운 게 김경수 복권 결정을 내면 정치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자는 이재명 전 대표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하잖아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김경수 복권으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파이가 커질 겁니다. 네, 야권파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 김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중도의 확장성 이 문제가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의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지금 이제 여든 야든 네. 늘 그 경쟁하는 부분이 그 중도층을 대상으로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기간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유연함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금투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중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과정도 그렇고 모든 과정 자체가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고 그 대선 전략이 상대를 이재명 대표로 지금 전략을 맞춰놓고 지금 세워놓은 전략들인데 네. 그런 전략들을 이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좀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야권 대권 반열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그 야권의 중도층 확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에 그 야권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여권에서 터지는 셈이 됐다라고 다들 인식들을 하시는 이유가 예.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경합관계를 통해서 야권의 분열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야권의 확장성만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 폭탄의 핵심 아닙니까? 그 폭탄이 이제 문제는 여권 내에서 터졌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난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난 갈등은 이미 상수가 됐고 앞으로 이런 상수가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기시감처럼 뭐 드는 유난 갈등은 이제 어제부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제부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뜻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화약이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있다 이런 뜻 잠복해 있을 아니겠습니까? 것이다. 네.